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입니다. 증시전략센터 최은정입니다. 자, 증시전략센터 1부에서는 한 주 동안에 두 분의 전문가가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이 진행되고요. 2부에서는 먼슬리 종목 배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게 됩니다. 이어지는 3부에서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1대1 맞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위해서 책 선물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락 출발한 코스피 지수가 이내 상승으로 방향을 틀면서 영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장중에는 1880선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원화 강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5개월 만에 1130원대로 내렸었습니다. 자세한 시황 소식 듣고 가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 연결합니다. 네, 10월 센터입니다. 10월의 첫 거래일이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연고점을 다시 쓰면서 1880포인트 위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숨고르게 들어갔지만 국내 증시는 이러한 영향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 초반에 발표된 9월 무역 흑자가 50억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도 오늘 우리 장세에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시 구간 코스피는 6포인트 상승한 18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소폭 조정받으면서 출발했습니다. 1872포인트로 종가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했지만 장 개장하자마자 바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장 초반 1880포인트 위로 상승세를 높여가기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오늘 장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13거래일째 바이코리아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장 초반에 비해서 매수폭이 줄었습니다. 274억 원 매수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3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재 1,600원 이상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무려 8거래일째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2포인트 상승한 49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92포인트로 어제 종가 대비 소폭 오르면서 출발했습니다. 개장 직후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495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현재 120일 이평선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이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기관이 7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개인이 26억 원, 외국인이 44억 원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거래 연속 하락하면서 1140원대 아래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원 10전 하락한 113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139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으로 원달러 환율 역시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달러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통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1120원을 새로운 저항선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은행주가 전업종 중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신한주주가 4% 급등하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이 2%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하나금융지주도 3%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주 못지않게 건설주들도 오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종목별 순환매가 돌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1%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건설도 2.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림천왕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주에 이어서 중소형 건설주인 4대강 테마주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4대강 사업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서희건설이 10%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신건설과 울트라건설이 4% 나란히 오르고 있고 특수건설도 3%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간 히토류 자원 확보 갈등이 거세지면서 히토류 관련 종목들 오늘장에서 역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리비전이 14.7% 가격 제하폭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원화성이 9%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요. 한진 PNC도 2%, 유니온이 6%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농산물 관련주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KG케미칼이 4% 이상 큰 폭으로 오르고 있고 세실이 7%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대동공업과 영남제분도 3%, 2% 이상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9월 한 달간 7.5%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0월 3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이러한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가 어제보단 0.4%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강보합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를 잠깐 보고 갈까요? 일본 증시 역시 미국 쪽에서 지표가 호전된 결과를 나타내면서 오늘장 0.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경절을 맞아서 오늘부터 7일까지 휴장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국경절 소식이 우리나라의 여행과 항공주에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를 면제할 것이다, 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것 역시 오늘 여행, 항공주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미라 아나운서와 함께 이 시각 시황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시황 소식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5대 총통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발히 활동해주고 계시는 고영주님 나오셨고요. 또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좀 전에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시장 흐름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영고점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사나 좀 봤더니요. 업종별로는 골고루 사고 있는데 역시나 코스피 대형주를 좀 사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제조, 유통, 운송 장비의 금융업종까지 그간 장에서 소외가 됐던 금융주 쪽에도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자,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주를 마감하는 마지막 장인데요. 일단은 오늘장 흐름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신기현 연구원님. 예,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나운서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계속해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업종 순환매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그만큼 미국 시장이라든가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 밤 이제 미국 장이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우리 장은 반대로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이제 증시 상승에 탄탄한 이제 그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1900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한 그 지수 상승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2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이러한 지수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삼성전자가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그다음에 신한지주, 은행주들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 보이고 있고 기아차 역시도 또한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수 상승에 그런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코스피 시장 흐름 봤고요.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증시가 7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에 비해서도 종합주가지수 자체는 일단은 더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3포인트 상승 0.6% 오른 강보합권이고 490선은 지지가 된 걸로 보이고요. 이제 한 495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코스닥 시장을 놓고 보면요. 코스피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앞전에는 코스피 지수가 더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특징적인 요소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코스피 지수에서 그 흐름을 놓고 보면요. 코스피는 지수 대형주는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인 반면 중형 업종이라든가 소형 업종이 특징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금일은 지수 대형주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 매기가 나타나는 흐름을 보였고요. 반면에 코스닥은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금주의 그 코스닥 대형업종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중형 업종도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의 소형 업종은 큰 상승보다는 좀 지지부진한 이러한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코스닥에서는요, IT 업종이라든가 일부 그 하드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그동안 하락 조정에서 서서히 상승 반전하는 추세 전환적인 요소를 만들어주고 있고, 반면에
화학이나 제약업종 이런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제일 그 흐름 자체가 코스닥 시장에서 약했던 점이 뭐였냐면요. IT 부품 업종입니다. 이 IT 부품 업종은요, 소형 업종 지수처럼 거의 뭐 그 움직임 자체가 지지부진한 이런 흐름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흐름의 맥락을 놓고 보면요,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시가총액 비중이 큰 대형주라든가 또는 중형주 이러한 종목군들의 흐름이 금주 동안 상승 흐름이 견조하고 좋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 쪽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달이었죠. 9월 한 달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7%를 넘어섰고요. 오늘까지 오른다면 이제 5주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도 역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 좀 짜보겠습니다. 총통님,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연속 5주 동안 상승했기 때문에 다소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요소에서 외국인들의 꾸준한 먹세 정신, 이런 흐름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제 그 단기 이격이 조금 소폭 과열되면요, 10월 첫째 주에는 다소 등락의 혼조권의 흐름이 만들어지면서 업종별 순환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그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시는 게 중요해 보인다 하겠고요. 10월 둘째 주 정도까지만 놓고 본다면요, 옵션 만기주에는 재차 상방향으로 해서 1900포인트를 돌파하는 과정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물론 10월 첫 주에 1900을 돌파하느냐, 10월 둘째 주에 1900을 돌파하느냐의 관점은요, 9월 달에 양선 월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추가적인 양선 월봉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은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그 식성 좋은 먹세 정신, 굉장히 강한 먹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말입니다, 이 외국인들에게 한 가지 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 5월 말부터 약 12조가 넘게 매수했는데 9월 달에는 말이죠, 무려 4조를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먹세 좋게 이렇게 지수 대형주뿐만 아니라 업종별 골고루 돌아가면서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이라든가 개인들의 매물들을 충분히 흡수해가면서 완전히 시장 장악력을 장악해서 올라가고 있는 특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도 추가적인 상승, 다음 주는 다소 좀 혼조가 나오든지 바로 가든지 좀 애매한 모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상승 흐름 자체는 전반적으로 진행되면서 1900 라인대를 돌파하겠다는 점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총통님의 의견은 10월 중순까지 코스피가 1900선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전망까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먼저 규칙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지금 제 양 옆에 두 분의 전문가가 앉아 계시고요. 오늘 종목을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매수가가 결정이 되고 한 주 뒤에 수익을 겨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 출연하시기 전날까지의 종가 기준으로 수익을 내게 되는 건데요.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잘 메모해 두셨다가 발빠르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지난주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 왼편에 앉아 계신 총통님과 백명순천님의 대결이었는데요. 승리는 총통님께 돌아갔습니다. 총통님의 기아차가 한 주 동안 1.2%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총통님. 네. 일단 승리를 거두셔서 축하를 드리고요. 기아차가 수익이 나기는 했는데 목표가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지난주 한 주간 지수는 약간 조정을 받는 움직임이었거든요. 목표가까지 좀 더 들고 가도 괜찮을 만한 시점일까요? 네, 일단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도 업종으로 기아차가 많이 올라왔지만 사실 주가 지수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좀 매달리는 과정에서 기아차도 5월 이동평균선을 기점으로 좀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금일도 1.49% 올라가면서 37,350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아차의 흐름 자체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현재 그 슈퍼 엔화 강세, 이런 부분에서 그 특징적으로 기업 업종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기아차가 말입니다, 이미 그 37,700원 고점 라인대에서도 보면은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도 물량들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요. 주가가 매달리면서 힘을 비축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겠다는 힘이 계속적으로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아차는 추가적으로 해서 4만 원대, 4만 3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뭐 홀딩 보유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들고 계신 분들은요. 주가가 4만 원 정도 갈 때까지도 들고 계셔도 괜찮겠다라는 진단이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께서 한 주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위클리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을 들고 나오셨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오늘 총통님께서는 대우증권을 들고 나오셨고요. 심기원 연구원님께서는 AD모터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자, 먼저 총통님의 대우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추가적인 상승을 시도하면서 증권주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1.3%나 올라와 있는 가격인데요. 25,500원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심기원 연구원님의 AD모터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종목은 벌써 12%나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장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1,970원 매수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종목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다른 전문가들은 과연 어떤 종목에 동그라미 표를 주셨을까요? 평가표를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결과를 살펴보면 4대3으로 일단 대우증권이 4표로 1표를 더 받은 상태인데요. 그래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어떤 종목이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그 비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총통님의 종목이죠. 대우증권부터 볼 텐데요. 총통님. 네. 대우증권을 들고 나오신 이유는 다음 주에도 코스피가 더 갈 것이다 라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도 코스피가 뭐 잠시 좀 흔들리는 과정이라 하겠지만은 이 금융업종은 새로운 모티브적인 요소를 가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요,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 대비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지수만큼 그만큼 오르지 못했다고 봐야죠. 지금 현재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종합지수가 1880포인트. 즉, 시장 자체의 힘이 지수 대형주 쪽에 많이 몰려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소형주의 일부 종목군들의 특징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은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률 게임을 한다 그러면 가장 그 지수 대형주의 금융업종은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특히 이 트로이카 업종에서 이 대우증권은 가장 그 상승 탄력적인 요소가 강한 모습인데요. 자, 이 랭커 차트를 한번 놓고 보시면요. 랭커 차트는 이 빨간색 벽돌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연두색 이동평균선, 이 연두색 이동평균선의 가중치를 놓고 보면요. 실질적으로 대우증권의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빨간 이동평균선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빨간색 이동평균선은 종합지수 이동평균입니다. 즉 종목의 베타값이 종합지수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기준가인 그 20선, 바로 이 삼각가중치의 그 파란색 이동평균선은 우상 방향으로 고개를 들어 올리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바로 이 대우증권이 앞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 대우증권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수가 10월 다음 주에 조금 출렁거린다 하더라도 대우증권 같은 경우는 업종별 순환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쪽에서 매수 관점으로 선정했습니다. 예, 다음 주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더라도 증권주 중에서 대우증권이 더 올라갈 만한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가를 설정을 좀 해봐야겠죠. 한 주 동안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을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네, 대우증권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 추천 종목으로 보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예. 대우증권은 1차적으로 28,000원 라인대에서는 수익률을 일단 끊어준다. 왜냐하면 28,000원대는 다시 앞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28,000원에서는 차익 실현을 한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가는 24,000원 정도에서 손절가를 설정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00원 바로 앞전 그 단기적으로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24,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24,000원 이하로 나가면 손절한다. 즉 21이동평균선에서는 손절한다는 개념이고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우증권은 28,000원대를 목표치로 설정하겠습니다. 예.
자, 위클리 종목 배틀 오늘 총통님께서는 대우증권을 들고 나오셨는데요.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좀 짚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현 연구원님의 AD모터스를 보겠습니다. 심기현 연구원님께서 방송에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12.5%나 급등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예, 제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한 2%대의 상승이기 때문에 지금 차트상으로도 단기 바닥권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큰 폭의 상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이 돼서 나왔는데 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부담되는 점은 있지만은 이 AD모터스라는 기업은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 관련 그러한 기업입니다. 이 전기차 사업은 이제 미래 산업 중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이제 가장 크게 본다면은 이 환경 관련된 사업들이 이제 미래 산업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환경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거론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적인 산업이 이 자동차 산업은 역시 전기차로서 이 대기 오염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선진국 시장에서는 이미 이 전기차 산업은 지금 핵심 산업으로서 활발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전기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7,500 달러 정도의 지원금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이러한 지원책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면은 AD모터스라든가 다른 전기차 관련 업종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산업은 계속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자동차 산업에서 이제 선진국에 조금 더 이제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중국은 아직까지 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이며 아직은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전기차 산업,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 전기차 산업을 육성을 해갖고 자동차 산업, 미래의 자동차 산업에서 조금 더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가까운 우리나라의 이런 전기차 기업들도 향후 주가 상승이 조금 더 기대되는 전망이고, 세계적인 가치 투자자인 이 워렌 버핏이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이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 또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차트는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을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이 박스권 하단에서 상당히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지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 박스권 상단까지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매수대에서도 상당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여겨지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황 잘 판단하셔가지고 매수 타이밍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우리가 산 가격이 1,970원이었고요. 어제보다 12% 이상이나 급등한 상태였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는 어느 정도 잡아보면 좀 덜 위험할까요? 예, 우선은 목표가는 한 2,200원 정도에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크게 보신다면 한 1,600원 정도이지만은 만약에 시장에서 좀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그 이상 가격이라도 좀 손절하시는 모습, 단기 투자자라면 그렇게 해주시고, 중장기 투자자시라면은 그러한 모습 보일 때 좀 추가 매수로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심기현 연구원님께서 오늘장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우려를 많이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자신만만하신 모습 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자, AD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배터리 저속 전기차를 곧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체인지라는 이름을 가진 전기 자동차인데요. 앞으로 AD모터스가 얼마나 더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클리 종목 배틀 두 종목에 대한 흐름들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그 종목에 대한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총통님의 대우증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증권을 매수한 가격이 25,500원이었고요. 목표가 28,0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를 하셨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고점을 돌파하면서 증권주가 오늘 함께 날아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심기현 연구원님의 AD 모터스인데요. 우리가 매수한 가격대가 1,970원이었고요. 현재는 그 가격보다도 5원 정도 더 올라와 있습니다. 목표가는 2,200원, 손절가는 1,600원을 지켜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분들은 꼭 잘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겨루는 먼슬리 종목 배틀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증시전략센터의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